오랜 기간 우리는 언론 매체나 의사를 통해 소금은 나쁜 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소금은 나쁘다라는 인식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도리어 과도한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혹시 몸속 염분이 부족해지면 암, 간경화, 치매, 당뇨, 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매일 소금을 먹어야 하는 8가지 이유와 집에서 쉽게 0.9% 소금물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건강 보물섬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로하거나 몸이 축났을 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는데요. 이 수액이 바로 0.9%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입니다. 용도에 따라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별도로 영양분을 첨가하기도 하지만 수액의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인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수액을 맞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이 안에 몸을 특별히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성분이 들어있어서가 아닙니다. 소금물이 체내로 들어가면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에 따라 피가 돌고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면서 몸에 활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몸속에서 염분과 수분이 점점 줄어들면서 체온은 떨어지고 내 몸에 필요한 염수가 부족해지면서 몸이 점점 산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여러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과 달리 설탕은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당분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나 과일에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굳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설탕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왜 소금은 반드시 매일 먹어야 할까요?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또한 소금물을 일부러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하는 이유 8가지와 0.9% 소금물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소금은 각종 질병을 예방해 줍니다. 혹시 암, 당뇨, 고혈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암은 당분 섭취는 많고 소금은 적게 먹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참고로 암세포는 우리 몸속에서 하루에 400에서 많게는 10,000개까지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몸속 면역세포들이 이를 다 분해하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때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당뇨는 인슐린 부족으로 많은 당분을 중화시키지 못해 신장이 망가지는 질환입니다. 또한 고혈압은 혈관에 당분과 지방이 많아서 혈액이 끈끈해지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혈압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이 3가지 질환만 보더라도 과잉 섭취된 당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당분을 인슐린으로 빠르게 중화시켜 제때 소변으로 배출시켜야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생산되려면 주연료인 소금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즉 몸속에 소금이 부족해지면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혈액 속 독소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이 더 생기게 됩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나트륨을 적게 섭취한 사람은 나트륨을 적당량 섭취한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 뇌졸 등의 사망 위험이 더 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염분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소금은 신경계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소금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양전하, 음전하로 나누어져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데요. 우리 몸의 신경계는 소금이 있어야 원활한 신진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액 염도가 0.9% 이하로 떨어지면 신경계 활동이 약해지게 됩니다. 신경계 활동이 약해지면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아 소화작용에 문제가 생기고 체온 조절, 혈액 속 독소 노폐물 배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의 면역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꾸준한 소금 섭취는 탈모 및 노화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수분을 머금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 든 나무가 어린 나무보다 메말라 보이는 이유는 물기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체내 염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수분이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혹시 최근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많이 생기신다면 소금물을 적절하게 섭취하면서 수분크림도 꾸준히 바르는 게 좋습니다. 넷째,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질 좋은 수면은 건강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 체내에 흡수되면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멜라토닌은 졸음을 유발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저 또한 자기 전에 소금물 한 잔 마시고 취침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어 수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저처럼 수면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잠들기 전에 0.9% 소금물 한번 만들어 드셔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해독 및 살균 효과입니다. 소금의 흡착 기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중금속, 세균,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각종 균들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게 됩니다. 소금에 절인 음식들은 부패균에 의해 좀처럼 상하지 않듯이 우리 몸도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여섯째, 세포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소금은 죽거나 파괴된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금이 부족해지면 죽고 파괴된 세포가 잘 제거되지 못하여 세포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일곱째, 복통 및 설사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은 장내 유해균을 제거하고 유산균, 젖산균 등의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과 소화를 돕습니다. 소금 섭취가 줄어들면 가스 생성이 늘어나고 소화가 잘 안 되게 되는데요. 평소에 배가 차거나 소화불량, 더부룩함, 위경련이 잦은 분들은 소금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여덟째, 구취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구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입냄새는 치아 사이에 있는 세균뿐 아니라 위장인 소화관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됩니다. 평소에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소금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가글하고 소금물을 드시면 위장도 살균되어 구취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 염도는 0.9%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0.9% 소금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0.9% 소금물 만드시기 전에 좋은 소금을 먼저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시중에 보시면 천일염, 꽃소금, 암염, 죽염 등 다양한 소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불순물이 적고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고르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식당에서 많이 쓰는 정제염인 맛소금은 미네랄과 무기질이 없고 짜기만 하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대략 0.9% 소금 농도를 만들기 위한 소금의 양은 맥주나 콜라병의 왕관 병뚜껑에 소금을 가득 채운 후 깎아서 물 350ml에 넣으면 0.9% 소금물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성질의 소금이라고 하면 굵은 소금에 비해 가는 소금이 공극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덜 넣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금의 놀라운 효능 8가지와 0.9% 소금물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소금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금물을 매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 소금 섭취량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